뭉치는 부분,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촉각적으로 뭉치는 부분에 텍스처만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층이 많이 나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라인을 잡을 거는 없고요. 앞머리를 지금 빗질을 해서 넘겼을 때 좀 차분하게 잘 넘어가는 스타일이 되죠. 그게 이제 속의 앞머리를 짧게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컬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탑 부분에 그 디스커넥션이 되어 있는 긴 피스에다가 그러니까 제일 길게 빠져나온 머리는 블루 믹스톤을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 믹스톤은 실제로는 이렇게 골드빛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약간 카키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블루빛이 더 도는 카키처럼 보이겠지만 빠지면서 좀 더 카키 빛이 강하게 돌죠. 카키 브라운처럼. 그래서 어차피 이 언더컬러 밑에 좀 짧게 친 머리에는 어두운 색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진하면서 밝아지면서 색감의 느낌이 틀려지면서 좀 재미있게 색깔이 변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끝에는 블리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블리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는 파란색이 좀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피스는 밝을 경우에는 그 선명하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그 부분은 약간 어둡게 하죠. 그래서 지금 다 밝게 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3% 산화제를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68이라고 잿빛 브라운이죠. 그러니까 잿빛이 강해요. 회색 느낌이 나는 건데 그냥 이제 차가운 톤의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차가운 브라운으로 보일 거예요. 끝에는 잿빛이 더 보이겠지만 왜냐면 지금 골드빛이 있기 때문에 잿빛을 넣는다 하더라도 골드빛 부분에서는 그냥 브라운 톤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염색이 기존에 있는 염색과 요번에 만든 색하고 섞이면서 아마 오묘한 색감의 느낌이 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염색을 하면서 얼룩지지 않는 거를 우선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뭐 블리치하고 염색하고 되어 있는 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는 얼룩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멀티컬러처럼 변화가 있는 그런 컬러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컬러를 이용한 색감의 변화죠. 그러니까 얼룩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거슬릴 정도로 색이 고르지 않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색이 넘어가요. 짙으면서 밝아진다든지 밝으면서 짙어진다든지 이렇게 색감이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오묘한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고 색감을 조절을 하느냐 아니면 원하지 않았는데 그 색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리치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맨 앞부분에 좀 밝게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블리치를 들어가되 6%로 블리치를 들어가면 좀 손상이 심하니까 3%로 블리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리치를 무조건 6% 산화제에다가 섞을 필요는 없죠. 항상 이 손상을 고려한다든지 그리고 블리치의 밝기를 너무 지나치게 밝게 빼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만 뺄 생각이라면 굳이 6% 산화제를 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처럼 기존에 염색한 것이 많고 블리치를 조금 가볍게 할 경우에는 3% 산화제의 블리치를 하면 훨씬 부드럽게 나오죠. 그래서 앞부분에 한 3섹션 정도는 블리치를 넣고 그 다음에는 다시 색감을 넣어서 좀 변화롭고 다채롭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탑에
드리워지는 컬러는 블리치 컬러예요. 그래서 물론 블리치를 이제 나중에 샴푸를 하면서 토너를 해줄 거예요. 그 왜 가르마가 생기는 부분에 블리치를 넣느냐 하면은 지금 보여지는 기존의 염색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색감이 차이가 나는 거를 탑 부분에 드리워지는 게 고르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렇게 색깔이 불규칙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컬러를 디자인을 하실 때 이런 짧은 머리 같은 경우에는 핀을 꽂거나 머리를 묶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색감을 겉에 표면에 보이는 색감만이라도 이분하게 얼룩이 보이지 않게 해결을 해주신다면은 훨씬 더 고급스러운 컬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룩도 계산을 하시고 시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르게 색감이 나오는 것도 계산하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섹션까지는 블리치를 하고, 그 위에는 다시 색감이 강한 블루 믹스톤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색감이 밝은 색과 짙은 색, 그리고 중간색 이런 식으로 섞이면서 아주 좀 드라마틱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지금은 슬라이스 테크닉은 아니고 이제 좀 염색을 하는데 염색에 색을 다양하게 넣다 보니까 섹션을 약간 두껍게 하는데 이때 염색약이 이 밑에 부분까지 잘 스며들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하세요. 안 그러면 얼룩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블리치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작용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넉넉히 바른 것 같아도 금방 마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블리치는 염색약에 비해서 좀 더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약이 모발에 침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블리치가 크림 타입이 아닌 이상 파우더 타입일 경우에는 조금 넉넉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여기는 다시 블루. 그러니까 블루지만 실제로는 약간 카키빛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색의 원리를 아신다면은 나올 색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부분에는 블리치가 남아있어서 파란색이 좀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염색약에 있어서 믹스톤을 좀 잘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믹스톤을 잘 사용하시면 색감을 훨씬 풍부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컬러를 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색을 보정할 때 너무 붉은 톤이 많이 나서 붉은 톤을 죽일 때도 사용하고 너무 창백한 느낌이 날 때도 사용을 하죠. 지금 여기에는 68 회색빛이 들어갈 거예요. 좀 넓어서 나눠서 들어가는데 이 앞에서는 여기랑 연결을 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68 부분을 이렇게 3%로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모발 손상도 줄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포유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작업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 수가 있죠. 6%를 할 경우에는 훨씬 약작용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좀 분주하게 염색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셔도 그렇게 심한 손상을 가져오질 않죠. 그래서 손상모에 염색을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산화제의 퍼센트로 조절을 하시면 같은 효과, 같은 약을 사용을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많이 틀리죠. 손상도를 많이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탑 부분은 블리치를 들어가고, 이렇게 컬러를 선별하는 거는 솔직히 보고 따라 하신다고 정확히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염색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염색이라는 건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정확히 아신다면은 내가 어떤 커트를 했느냐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컬러가 연상이 돼요. 그렇게 해서 염색의 디자인이 나오는 거지, 어디서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섞었다고 그 느낌이 누구에게나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피부톤이 다 틀리고 얼굴형 틀리고 그리고 즐겨 입는 옷 색깔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거를 다 파악을 하시고 염색을 하셔야지, 어디서 배운 테크닉이라고 무조건 들어가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죠. 잘하면 어울리는 사람을 잘 찾아서 시술하실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톤이 더 잘 어울려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가을, 겨울 트렌드를 하면서 따뜻한 톤을 많이 썼고, 본인은 차가운 톤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따뜻한 톤이 더 어울리는데, 그 대신 탑 부분은 밝고 헤어라인 쪽은 차갑지만 어두운 톤을 하면은 그래도 덜 추워 보여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차가운 톤이라 하더라도 밝기에 의해서 좀 추워 보일 수 있는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쪽 방향에서 호리즌탈로 들어가지만 이쪽에서는 거의 버티컬 느낌이 돼요. 그럼 이쪽에서는 색이 선명하게 보이고 이쪽은 이렇게 겹쳐져서 블렌딩 되는 느낌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같이 다이아고널 사선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쪽에서 이렇게 다이아고널로 갔을 경우에 이쪽에서는 버티컬로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을 내실 수도 있어요. 염색을 하실 때는 커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만이 염색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뭐 정확히 컬러리스트라는 개념이 없지만 사실 이렇게 컬러리스트가 쉽게 만들어지는 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염색이 발달한 지가 그렇게, 예전부터 염색은 나왔지만 염색 테크닉하고 컬러의 다양화가 된 거는 90년대 중반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배워두신다면은 뭐 어디 내놔도 세계 어느 경쟁자와 대회를 나간다 하더라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권해드리지만 제품 회사에서 받는 교육도 물론 좋으세요. 그렇지만 제품 회사 교육을 받게 되다 보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컬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품하고 상관없이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보시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컬러 교육을 그냥 뭐 제품 회사에서 해주는데 뭘 따로 배우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틀려요. 기본 내용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제품 회사는